여러분,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납득해야 할 정책일까요? 1894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2년 전입니다. 그런데 전북도가 올해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723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만 8억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지급 대상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실제 대상자 723명 가운데 손자녀가 108명, 증손자녀가 무려 615명입니다. 전북도는 이것을 역사적 명예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농민들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봉기했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념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사 연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유적지를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그 역사를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이 묻는 겁니다. 왜 하필 현금 수당이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역사적 기억을 계승하는 방법이 매달 국민 세금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합니까? 전북도는 올해 8억 6,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723명에게 연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개별 금액만 보면 엄청난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한번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학농민혁명은 인정했는데 임진왜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자호란은요? 홍경래의 나는요? 망이 망소이의 나는요? 역사적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기록이 부족해서 이름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고 누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되고 저 사건은 안 된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당장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된 군인과 경찰,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충분히 예우하고 있습니까? 참전 용사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가족들이 국가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국민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아무 근거 없는 정책은 아닙니다. 관련 특별법과 전북도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확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이다, 근거 없는 돈뿌리기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법과 조례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과 국민적 형평성에 맞는가, 이걸 따져야 합니다. 더구나 관련 법률의 유족 범위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실제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족 범위와 입법 재량에 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가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예우할 것이냐는 입법과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전북도는 국민에게 당당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첫째, 723명의 유족이 어떤 기준으로 공식 등록됐는지. 둘째, 각 유족에 대한 역사적 관계가 어떻게 확인됐는지. 셋째, 앞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넷째, 다른 역사적 사건의 후손들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다섯째,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순직 군경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는지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정책이 나오면 항상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왜 저 사람들은 주느냐? 왜 저 사건은 인정하고 다른 사건은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역사를 기념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을 갈라놓는 정책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기사 댓글을 보면 지역을 향한 원색적인 혐오 표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독립하라, 전라도가 싫다, 전라도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책을 비판해야지 지역 주민 전체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전북에 사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 정책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한 건 지방 정부와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방향은 정확해야 합니다. 전라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기준이 문제인지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정부와 정치권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역사적 후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어디까지 갈 겁니까? 역사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정치적 탄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농민이 희생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건에 대해 후손을 찾아서 현금으로 보상하기 시작한다면 국가 재정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정의와 현금성 복지는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현재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기록을 복원하고 유적을 보존하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당시 사람들이 왜 봉기했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역사 계승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것만이 명예회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더더욱 원칙이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가? 왜 이 금액인가? 왜 이 세대까지 지급하는가? 다른 역사적 사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은 맞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는 이유는 정부가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 원입니다. 금액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원칙입니다. 오늘 만들어진 예외가 내일 또 다른 예외를 만들고 그 예외가 쌓여서 결국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버린다면 그때 국민은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지역 감정과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자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상황. 이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왜 이 대상자만 해당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은 정치인의 돈도 아니고 지방정부의 돈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묻는다면 왜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얼마나 주느냐, 언제까지 주느냐, 이 네 가지 질문에 당당하게 답해야 합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지역 갈등의 소재로 만들지도 말고 현금 지급만으로 역사적 명예회복을 끝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이 어디든 정치 성향이 어디든 과거의 누구의 후손이든 현재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